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실망감을 줬고요.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죠. 주가가 대부분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싸늘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장 마감 이후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조금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기업들이 배당일을 자율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2월 말에 집행됐었던 그런 배당 기준일을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결정을 하고 나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은 4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배당을 언제 줍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조선주들이 목표 실적을 못 채우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선 쪽으로의 어떤 실적 증가세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제 너무 에너지 쪽으로 기대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의 움직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소설이에요. 눈이 온다네요. 그죠? 네, 소설. 작은 눈이란 그런 절기잖아요. 근데 눈이 온다. 네, 맞는, 절기상에서 딱 맞는 눈이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네, 저녁부터 눈이 온다고 하는데, 약간 무겁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상예보 바뀐 거 아시죠? 가벼움, 보통, 무거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무겁다라는 것은 약간 습기를 머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눈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눈을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첫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눈이 오든 어쨌든 간에 증시만 오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증시 상승률은 그다지 기대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약보합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특정 종목들의 움직임만 나타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조정이 무조건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8, 나스닥은 마이너스 0.59%입니다. 올라온 거에 비하면 내려간 거는 그다지 뭐라고 할까요?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락 마감이 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좀 제어했다. 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료는 금리 이런 것들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네, FOMC 의사록 공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자, 의사록에서 보면 이 연준 회의에 참석했었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 2%의 목표치, 이것을 위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등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죠. 시장은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1% 정도 이제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그래도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나올 것이고, 또 빠르면 3월부터 나올 것이다. 사실 이제 1% 정도 금리 인하를 내리려면
1년에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 3월부터 가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의 어떤 전망치가, 네, 연준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다라면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는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내년 6월을 전후로 하는 시점, 즉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뒤로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한 2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0.5% 정도는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런 부분들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느냐 아니면 적게 오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증시가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정책 기조를 바꾸면 그 방향으로 당분간은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시장 예상치에서는 2026년까지 2%대 금리를 만들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자칫하면은 이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상당히 피곤한 결과를 다시 되돌림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 동결 기조만 유지해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율은 아마 다음 달 되면은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유가가 또 아래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는 2%대 진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다음에 근원 CPI 같은 경우도 3%대 진입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금리 인하 고려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스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여부들은 중요하겠고요. 올해는 뭐 별로 기대할 건 없겠지만 내년도의 기대감이 조금 커져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소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 주택 판매 업체죠. 주택 자재, 네, 이 건자재를 봐야 되는데, 이제 주택 자재 판매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로우스가,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그래서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이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은 가전 유통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또 밑돌았다. 그리고 연간 매출치도 하향했다. 그래서 또 떨어졌죠. 그리고, 뭐 전체적인 부분들, 수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주가도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의류업체죠. 아메리칸 이글. 이쪽도, 지금 이거는 분기 매출이나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연말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좋지 않았다. 즉, 전망치가 좋지 않았다. 앞으로의, 지금은 괜찮았는데,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좀 많이 빠졌어요. 15% 정도 폭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스포츠용품, 네, 그 제조 판매 업체인데, 요쪽 딕스 스포팅 굿즈, 이 기업은, 뭐,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주가는 조금 올라갔다. 이쪽은 조금, 네, 괜찮았네요.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네, 분위기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라고 볼 수 있는 이들 업체들의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못하게 나타나면서, 3분기에는 괜찮았었는데, 4분기,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그다음에 4분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소비 시즌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전망치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몇몇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을 가지고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있었던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쪽 네, 실적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기업들의 어떤 실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물가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요. 경기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비에 대한 어떤 증가, 이 소매 판매에 대한 증가, 이전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요. 예상치보다 많이 올랐어요. 예상치가 $320인가
그 정도 나와서 302달러인가요? 뭐 하여튼 300달러 정도 초반이었는데 이 발표치는 400달러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예상치보다 올랐지만 내기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뭐라 할까요? 깜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네, 뭐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네. 300달러가 아니고 네, 시장 예상치가 3.37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이 네, 4.02달러라고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증가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깜짝 서프라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네, 엄청 올랐던데 예상치보다 이만큼 올랐으면 대단한 거 아닌가? 근데 요거 때문에 일단은 네, 좀 부담을 준다 뭐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4분기 실적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게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라 지금 실시간 가격을 계속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일단 장 마감 이후에 바로 보는 시점에서는 한 1% 정도 뭐 0.9% 뭐 0.8%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듣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또 뭐 시간의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서프라이즈한 모습은 아니고 급등 이런 것도 아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은 거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제 살짝 막판에 주춤했던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이 올랐다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되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이제 3월 7일에 주주에게 배당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배당일 배당일을 자율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 나이스 금융그룹의 지주사 나이스와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제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하게 됐는데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설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까지는 12월 31일 배당 기준일을 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약간 깜깜이 배당이라고 그러죠. 네, 배당 기준일은 정해놨는데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을 먼저 결정해 놓고 너희들 이 정도 배당금 받으려면 몇 월 며칠까지는 주식 보유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배당금을 결정하고 나면 배당금을 또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얘기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예상했었던 부분들은요 배당금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뭐 비슷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빠르면 그냥 바로 네, 나올 것이다. 뭐, 배당금이 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빠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4월 달에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3월 7일로 이제 배당금 지급 기준일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4분기 실적이 마무리돼서 실적이 전망치가 다 나오려면 뭐 한 45일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월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네, 2월 중반까지 해서 이제 실적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배당금 이사회 열어서 배당금 주주총회에서 네, 배당금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배당 기준일을 정해서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주겠다니까 실제로 배당을 받는 날짜는요 그냥 뭐 4월 달 원래 그냥 봤던 그 정도일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배당락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게 네,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12월 달에 항상 네, 배당락 때문에 몸살을 좀 겪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3월 달로 배당 기준이 정해지니까 이제 약간 배당락이 좀 분산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배당금 먼저 결정해 주고 그다음에
배당 기준일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배당락 일자가 내년 이제 3월달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올해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달을 기준으로 삼긴 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금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 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뭐 뭔가 대비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왜냐면 이제 배당락일에 이제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배당금이 만약에 뭐 시가 대비해서 한 2%다 그러면은 배당락도 한 2%대 전후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뭐 가봐야지 하는 얘기고요. 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2020년 8월이었죠. 네, 매년 말일을 배당 기준일을 정했었던 그런 규정 조항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걸 삭제해버리게 되면서 이제 너희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을 꼭 연말이 아니라 다른 날로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면서 이제 법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체 상장사의 26% 정도 되는 636개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 CJ, 포스코 홀딩스, SK, OCI, 두산 카카오 이런 대기업들도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주, 증권, 은행, 보험 역시도 선배당 후 투자가 가능하기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선 배당금을 확인한 이후에 기준일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시점에서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크게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에게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양새가 좀 되겠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배당금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예전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배당금을 미리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한 1월 정도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뭐 4분기 실적이 다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기 어려울 테니까 뭐 그럼 배당 받는 일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분기 배당 들어가면은요 사실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분기 배당을 일단 받게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원래 배당락 같은 부분이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우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유리하다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도 배당금 알고 투자하니까 조금 그래도 알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변수에 대한 이제 변화에 따른 어떤 혼란은 조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진행되면 시장에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목표 수주액을 채우지 못했었던 그런 조선주들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잘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삼성중공업 역시도 또는 HD 한국조선해양도 상승세를 계속 보여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국제 유가의 어떤 상승이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업체의 매출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 석유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선박의 제조 이런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수주 물량이나 이 선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
합니다만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의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되돌림 반등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LNG 선박 이런 쪽 그 에너지 관련한 쪽으로의 어떤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경기가 이제 좋아질 때 올라가는 그런 특징적인 업종의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LNG에만 기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나 또 수주 물량을 많이 쌓아놨다라고 하더라도요. 성장을 더 크게 해주려면 일단은 상선, 상선이죠. 컨테이너선 이런 쪽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제 뭐 지금 수주가 달성은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69% 정도 채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이제 상선이 차지한 컨테이너선이죠.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월 기준으로 74% 정도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상선 쪽에서의 수주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이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이제 조선주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선가 상승 또 건전 물량 확대 등등에 대한 것이 조선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는 뭐 조선주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그런 느낌이죠. 그 잠깐 반짝시켜 놓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자, 근데 증권사에서는 실적이고 수주고 주가도 이제 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 상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줄어든 상황이 있고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 LNG 이 관련한 부분들 또는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 뭐 이런 것처럼 뭐 특수 선박들 이런 쪽으로의 그 수주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고가 수주이기 때문에 성과가 높은 그런 그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실적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대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만을 가지고서 진행하기 좀 어렵죠. 지금 플랜트 쪽, 뭐 석유화학 쪽 이런 쪽으로의 증가세를 계속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유류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야지만이 뭔가 플랜트 쪽으로 또는 이제 에너지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조금 둔화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LNG선 뭐 LPG, LNG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수주 같은 경우들은요 여기에서 더 늘어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따른 그런 수주가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업종인 만큼 주가가 호실적으로 무조건 연동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KB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지난 20년간의 조선업종 주가는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실적 개선이 반드시 주가 상승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실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아주 좋아져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그 경기 호황 사이클 그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된다 이런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조금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네,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실제적으로 이제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조선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주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일시적인 부분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부분에서 여름까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유가에 반응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지배적인 분석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치더라도요. 네, 너무 여기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제가 여름철에 많이 올랐을 때부터 네, 매수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실망감이 조금 생겼고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좋지 않아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이제 실적이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그다지 썩 훌륭한 형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되고요. 단기 상승에 따른 그런 횡보 아니면 살짝 조정 이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배당일이 자유화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나쁜 점은 뭐 그다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죠? 네, 뭐 배당을 빨리 받지 못하는 상황,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쁜 점일까요? 뭐 근데 아무튼 뭐 크게 변화 없을 테니까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좋은 점은 이제 배당금을 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배당락일이 분산이 됨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목표 수주를 못 채웠다는 것은 이제 상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특수목적, 네, 그 에너지 관련한 쪽에서의 이제 선박 수주는 당연히 좋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 어떤 움직임의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유가 상승에 대한 사이클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을 하려면 역시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그 흐름을 같이 타야 된다는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실적이 증가해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분석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황의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2차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보지는 않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면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스타코믹스, 네, 이거 아주 계속 파자고요. 네. 142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나간 매매에 미련을 두지 말자. 왜 샀을까? 왜 팔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후회스러웠던 그 매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계속 고민해봤자 그 시절이 또는 그 선택이 다시 번복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진취적인 부분이죠. 사람이 사실 생각하는 게 그렇게 뭐 쉽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자꾸 노력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2021년도에 주식을 왜 했지? 이거보다도 자, 이제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높은 데서 하지 말고 저점 천국 고점 지옥을 실천하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약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 날이긴 한데요. 네, 수급 동향 잘 체크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어려움은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계좌의 상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